여러분, 오늘 저는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의 장례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지만 죽음 앞에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던 사람. 다른 한 명은 죽음을 마지막 선물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사람. 그리고 그 차이는 장례식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식들이 장례비 문제로 다투고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두 장례식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품위 있게 떠나는 법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최 사장, 향년 68세. 평생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낸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서 자식 셋이 격하게 다투고 있었죠. 형, 아버지 장례 비용 형이 더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이 제일 많이 받지 않았어요? 장남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야,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허덕이는 거 알잖아.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 누가 제일 많이 냈는데? 둘째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들 제발 좀 조용히 해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이미 장례식장 전체에 퍼진 후였습니다. 조문객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친척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들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거야? 최 사장의 장례 비용은 총 2,800만 원. 3일장, 150인분 식사, 수해, 관, 운구차, 화장, 봉안당.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문제는 최 사장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통장에는 고작 3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보험도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갑자기 2,500만 원을 나눠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고 그 스트레스는 장례식장에서 폭발해버렸습니다. 최 사장은 생전에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 죽으면 간소하게 치러. 돈 쓸 것 없어. 하지만 막상 닥치니 간소하게가 무엇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싸웠고 결국 장례식장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최 사장의 마지막은 추하게 기억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해 6월 같은 지역의 다른 장례식장. 박 회장, 향년 71세.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던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문객들은 숙연했고 자식들은 슬프지만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례식장 곳곳에서 아버지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영정 옆에는 박 회장이 직접 선택한 액자가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에게는 박 회장이 생전에 좋아하던 따뜻한 차가 제공됐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장남이 조문객들 앞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저희에게 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지가 펼쳐졌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너희 곁에 없을 것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너희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남기고 싶었다. 바로 짐이 되지 않는 죽음이다. 장례 비용은 내가 이미 300만 원을 마련해 두었다. 장례보험도 들어놨으니 총 500만 원이 될 것이다. 절대 그 이상 쓰지 마라. 화려한 장례식은 필요 없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돈으로 너희 자식들 학원비를 내고 맛있는 걸 먹어라.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다. 너희가 서로 싸우지 않고 내 장례식에서 웃으며 나를 보내주는 것. 그리고 명심해라.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떠나느냐는 더 중요하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의 삶은 계속된다. 그 삶에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사랑한다, 내 아들, 딸들아. 아버지가. 편지가 끝나자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최 사장과 박 회장. 두 사람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경제적 수준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떠남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 사장은 죽음을 회피했습니다. 나 죽으면 간소하게 해라는 애매한 말만 남겼죠. 하지만 박 회장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 사장의 장례식에서 자식들이 싸운 진짜 이유는 2,500만 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원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것도 준비 안 해놨을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 원했을까? 우리는 불효자인가? 자식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반면 박 회장의 자식들은 달랐습니다. 슬프지만 명확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해 주셨어.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면 돼.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려하셨어. 죄책감 대신 감사함이, 혼란 대신 명확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품위 있게 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화려한 장례식, 비싼 수혜, 좋은 자리에 납골당. 이런 게 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박 회장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진짜 품위는 남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 회장이 한 일은 사실 간단했습니다. 첫째, 장례 비용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5월 3만 원씩 10년간 장례보험에 가입했고 따로 300만 원을 장례비 통장에 모아뒀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장례 지침서를 작성했습니다. 3일장으로 할 것, 식사는 100인분만 준비할 것, 수의는 중급으로 할 것, 화장 후 봉안당에 모실 것 모두 구체적으로 적어뒀습니다. 셋째, 자식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편지로 남겼죠. 이 세 가지가 박 회장의 장례식을 품위 있는 죽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박 회장이 남긴 진짜 유산은 500만 원의 장례비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자식 셋은 아버지가 정리해둔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죠. 매달 보험료 자동이체 내역, 통장별 사용 목적 정리표, 구독 중인 서비스 해지 방법, 단골 병원 연락처와 복용 중인 약 리스트, 오래된 친구들 연락처와 부고 알릴 사람 명단, 디지털 계정 비밀번호와 정리 방법. 심지어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길 바란다. 정리는 내가 다 해뒀다. 너희는 그냥 살아라. 열심히. 장남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남긴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남겨주신 거구나. 보통 가족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들은 평균 36개월을 각종 행정 처리와 정리에 소비합니다. 어떤 보험이 있는지, 어떤 계좌가 있는지, 어떤 자동이체가 있는지 일일이 찾아서 정리해야 하죠. 하지만 박 회장의 자식들은 단 2주 만에 모든 정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떠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떠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은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품위 있는 죽음은 돈이 아니라 준비해서 나온다는 것을. 나는 아직 건강해라고 미루지 마세요. 박 회장도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60대에 이미 준비를 시작했죠. 준비는 죽음이 가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겁니다. 박 회장의 장례식이 끝난 지 1년 후, 세 자녀는 매년 아버지 기일에 모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배려하셨어. 덕분에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반면 최 사장의 자녀들은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왜 그랬을까? 다시는 그때 이야기하지 말자. 두 장례식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한쪽은 죄책감을 남겼고 한쪽은 감사함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큰 재산?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짐이 되지 않는 떠남, 서로 싸우지 않게 만드는 배려,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남는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혼란으로 만들 것인가, 평화로 만들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노트 한 장을 펴고 적어보세요. 내가 떠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그 한 장의 메모가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줄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